김연과 호랑이 여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신라 문무왕 16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관동 지방으로 가는 길. 새로 임명된 강릉태수 김연은 말 위에서 흔들리며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30이 넘도록 장가들지 못한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태수님, 저기 뭔가 있습니다. 부하의 떨리는 외침에 김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길 한가운데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도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다. 몸집이 보통 호랑이의 배는 되어 보였고 검은 줄무늬는 마치 번개처럼 날카로워 보였다. 어떻게 이런 큰 호랑이가. 부하들이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다. 말들도 불안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산속에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다. 새들도 벌레들도 모두 숨을 죽인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무시무시한 맹수 앞에 있는 것인데 김연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니 그 속에 사람의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태수님, 위험합니다. 어서 말을 돌리셔야 합니다. 물러서시오. 창을 겨누어 몰아내겠습니다. 부하들이 창을 겨누려 하는 순간 김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묘하게도 이 호랑이에게서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이 느껴졌다. 잠깐, 저 호랑이를 보시오. 김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부하들은 경악했다. 태수님,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김연의 시선은 호랑이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커다란 호랑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연의 속삭임에 부하들도 가까이 와서 보았다. 정말로 그 거대한 호랑이는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도 한두 방울이 아니라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호랑이가 눈물을 흘린다고요? 김연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한 경이로움 때문일까?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쳤다. 호랑이는 김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조아렸다. 그 순간 김연은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마치 영혼이 있는 존재 같았다. 저것이 정말 호랑이입니까?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이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눈물을 흘리고 사람에게 절을 하는 호랑이라니. 호랑이가 일어나서 천천히 뒤돌았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걸어간 후 김연을 돌아봤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따라가라는 것 같습니다. 설마 함정이 아닐까요? 아니면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부하들은 온갖 상상을 하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김연은 이상하게도 그 호랑이를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 따라가 보자. 태수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을 위해 활과 창을 준비하시오. 하지만 먼저 공격하지는 마라. 김연의 단호한 명령에 부하들은 할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두들 손에 땀을 쥐며 무기를 움켜잡고 있었다. 호랑이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중간중간 뒤돌아보며 김연 일행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인간적인지 김연은 점점 더 큰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이 호랑이의 정체가 뭘까? 왜 나를 부르는 것일까? 산속 깊은 곳에서 동굴이 나타났다. 호랑이는 동굴 입구에서 멈췄다. 그리고 김연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동굴 안에서 김연이 본 것은 죽어가는 임신한 암호랑이였다. 아, 그래서 눈물을 흘렸구나. 수컷 호랑이가 자신의 아내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암호랑이는 새끼를 낳다가 기력을 잃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제발, 내 새끼를. 목소리가 들린 것은 김연의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호랑이가 말한 것일까? 김연의 가슴에는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그 호랑이의 마음이 직접 전해지는 것 같았다.
김연은 떨리는 손으로 죽어가는 암호랑이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암호랑이가 김연을 바라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걱정 마시오. 새끼는 내가 돌보겠소. 어미 호랑이가 마지막 숨을 거둔 후 김연은 부하들과 함께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다. 산속에 깊이 묻어주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표시를 남겼다. 이제 새끼는 어떻게 하십니까?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어미를 찾아 울고 있었다. 김연은 조심스럽게 새끼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새끼 호랑이가 서서히 황금빛 빛에 휩싸이더니 점점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호랑이 털이 사라지고 네 다리가 팔다리로 변하고 얼굴이 사람의 얼굴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끼 호랑이가 사람으로? 부하들이 혼비백산할 때 김연의 품에는 아름다운 아이가 안겨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아니라 열대 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다. 소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동자는 호랑이처럼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여린 목소리에 김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하면서도 아름다웠고 눈동자에는 야생동물 특유의 신비로운 빛이 흘렀다. 저는 호월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으로 저를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주셨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셔서. 김연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함께 가겠소. 강릉에서의 첫날 밤, 김연은 호월을 위해 가장 따뜻한 방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인간의 모습은 했지만 아직 인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다. 추우시오? 김연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호월의 어깨에 걸쳐 주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우시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주어요. 어머니 말고는. 김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호월아. 김연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호월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김연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현아, 저도 당신을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그날 밤 김연은 호월의 곁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기적이었다. 호월 역시 김연의 따뜻함을 느끼며 평생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새벽녘, 호월이 잠든 김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현아. 당신을 만나게 해준 어머니께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김연은 호월과 함께 관동 8경 중 하나인 경포대에 올랐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답네요. 호월이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을 때 김연은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소. 호월이 김연의 시선을 느끼고 돌아보자 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호월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바닷바람이 호월의 긴 머리를 휘날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호랑이처럼 빛나는 순간이었지만 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현아,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어떤 하지만도 상관없어. 김연이 호월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저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오면 그때 생각하겠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 품에 있다는 것이 전부요. 두 사람은 석양 아래에서 첫 입맞춤을 나눴다. 호월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다. 그날 밤 김연과 호월은 진정한 연인이 되었다. 호월은 김연의 품에서 여인으로서의 행복을 처음 알았고 김연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봄이 왔다. 김연과 호월이 함께한 지 반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김연은 호월과 함께 강릉 근처의 꽃밭을 거닐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이었다. 현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호월이 떨어지는 벚꽃잎을 손으로 받으며 말했다. 그녀의 모습이 꽃보다 아름다워 보여 김연은 넋을 잃고 바라봤다. 호월아, 나와 결혼해 주겠소? 갑작스러운 청혼에 호월의 발걸음이 멈췄다. 현아님, 나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소. 당신이 어떤 존재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소. 김연이 무릎을 꿇고 호월의 손을 잡았다.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겠소? 호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저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호랑이로. 그렇다면 호랑이인 당신도 사랑하겠소. 김연의 진심 어린 말에 호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네. 저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영원히.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포옹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다. 호월아, 내가 약속하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키겠소. 저도 약속할게요, 현아. 어떤 모습이 되어도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석 달이 더 흘렀다. 김연과 호월은 부부나 다름없이 지냈다. 낮에는 김연이 관아에서 일하는 동안 호월이 집안일을 돌봤고, 밤이면 둘이 함께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호월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녀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 손톱이 날카로워지고 이빨이 송곳니로 변하고 눈동자가 호랑이처럼 빛났다. 그럴 때면 그녀는 몰래 산으로 가서 자신의 야생 본능을 달랬다. 김연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김연의 부하 최이방이 들은 이야기였다. 아니, 그 여인 정말 이상해요. 맞아요. 어제 정육점에서 봤는데 생고기를 그냥 손으로 집어서 씹더라고요. 어머나,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리고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마치 호랑이 같아서 아이들이 다 무서워해요. 태수님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오셨을까요? 혹시 유물 아닌가요? 저자의 상인들이 수군거림을 들은 최이방은 고민이 깊어졌다.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상관에게 이런 소문을 전해야 할지. 결국 그날 오후 최이방은 김연을 찾아갔다. 태수님, 송구하옵니다만 시장에서 호월 마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돕니다. 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문이요? 호월 마님께서 생고기를 드시고 밤에 혼자 산을 다니신다는. 그리고 혹시 요물이 아니냐는. 그만하시오. 김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이방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호월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오. 최이방이 물러간 후 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아팠다. 보름 후 이번에는 관아의 육부서리들이 단체로 김연을 찾아왔다. 태수님, 저희가 감히 사적인 일에 참견드려 죄송합니다만 나이 많은 서리방 영감이 대표로 나섰다. 호월 마님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마님께서 밤에 혼자 산을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님의 눈빛이 사람의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마님이 호랑이의 화신이 아니냐고. 마을 무당도 그런 말을 한다던데요. 김연의 주먹이 떨렸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요? 태수님, 저희는 다만 염려스러워서. 염려는 무슨? 호월이 지금까지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어? 서리들은 고개를 숙였다. 실제로 호월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구해다 주기도 했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로 나를 찾지 마시오. 호월은 내가 지킬 것이오. 하지만 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면 호월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날 밤 김연은 호월에게 솔직히 말했다. 호월아,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호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고 있어요. 저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미안하오. 내가 더 잘 보호했어야 했는데. 호월이 김연의 손을 잡았다.
현아,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호월의 손톱이 평소보다 날카로워져 있는 것을 김연이 발견했다. 호월아, 당신의 손. 호월은 재빨리 손을 감췄다. 죄송해요. 요즘 변화가 더 자주 일어나요. 어머니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언젠가 저는 완전히 호랑이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후 김연과 호월은 더욱 간절하게 서로를 사랑했다. 마치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김연은 공물을 줄이고 호월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그렸다. 현아, 만약 제가 사람으로 계속 살 수 있다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것이요. 사랑의 힘이라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기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해 마지막 보름달이 떠오른 밤, 호월은 김연을 깨웠다. 현아님, 안녕히.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몸은 서서히 호랑이로 변해가고 있었다. 호월아, 가지마. 김연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호월은 이미 창밖으로 뛰어나갔다. 마당에서 완전히 호랑이가 된 호월이 김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렸다. 으르렁.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김연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가 된 호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호월아,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오. 어떤 모습이든. 호랑이가 된 호월이 김연의 손을 핫았다. 뜨거운 눈물이 김연의 손등에 떨어졌다. 새벽이 오자 호월은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김연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호월은 산길 모퉁이에서 한번 돌아보고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마지막 시선에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김연은 매일 밤 산을 바라보며 호월을 그리워했다. 가끔 달밤에 산에서 울리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호월인지 다른 호랑이인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미어졌다. 김연은 결국 평생 장가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무리 권해도 신하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는 거절했다.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은 항상 같았다. 김연은 훌륭한 태수가 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그의 치정하에 강릉은 평화로웠고 신기하게도 호랑이 피해는 전혀 없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김연 태수를 지키는 호랑이가 있다고. 그 호랑이는 다른 맹수들을 쫓아내어 마을을 보호한다고. 어느 날 밤 늙은 김연이 혼자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멀리서 호랑이 한 마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 아래서 그 호랑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김연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것이 호월이라는 것을. 김연이 손을 들어 인사하자 호랑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다. 마지막까지도 그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연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무덤가에는 매년 봄이면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호월아라고 불렀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호월이 실제로는 마을의 수호자였다는 것을.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숭고했는지를. 사랑은 영원하지만 때로는 함께할 수 없는 것. 김연과 호월은 비록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산에서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그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노래라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이다. 김연은 호월을 사랑했기에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고 호월은 김연을 사랑했기에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스스로 떠났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순수함과 숭고함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기도 하며 그 아픔조차도 사랑의 일부인 것이다.